1번 지문은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하고 해설지 밑에 보시면 비교돼 있잖아요. 민법 제185조 물권 법정주의에 있는 185조에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의 의미상 차이에 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때까지는 수강생분들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강의 때부터는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풀이 강의 이후부터는 열심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분 분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간단하게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며 절대 파고들지 마시고 진짜 결론을 간단하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 같은 경우는요, 간습법이 아닌 성문법을 말하기 때문에 넓게 보거든요. 따라서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85조에 있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형식적 의미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 같은 것들은 명령 규칙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짧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1번 지문을 보시면요.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규칙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밑에 있는 비교. 민법 제185조에 있는 법률은 한 줄 밑에 민법 제1조의 경우와 달리 명령 등의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1번 지문 가시면요. 그 다음 줄 끝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해서 간습법이 존재했는데 종중언의 범위에 대한 판례인데 남성만이라고 하는 게 현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라면 맞죠? 더 이상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따라서 현재 조리에 의했을 경우에는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 미성년자가 아니죠. 성년인 자죠. 성년이면 당연히 그렇죠. 성년이면 당연히.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종중언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은 별표를 치시되 별표를 치는 이유가 별표 친 것만 보세요. 그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자. 그런 느낌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공부가 필요해요. 자, 원래 이제 아버지께서 갑이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 가령 강땡땡이었고 을이 어머님이신데 이땡땡이었습니다. 성가본이. 근데 이제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저기 친족복 가면요. 성가본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해서 원래 병이 강땡땡이었는데 그렇죠? 성가본을 어머니 쪽으로 이땡땡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연히 이씨 쪽의 종중언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때 조심할 게 그래도 속지 마세요. 병이 성년자가 됐을 때에 종중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판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 자의 성등이 모의 성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이제 밑줄 성년인 자녀까지 밑줄 성년 부분에 꺽쇠 치고 쭉 빼가지고 미성년 X라고 적어두시고 속지 말자. 한 줄 밑에 당연히 된다.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의 차이점을 떠올려 볼게요. 일단 개념상 차이점.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는 간습법, 없었을 때는 사실인 간습 해서 그 두 가지를 달리 보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구별설 두 개를 달리 보고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1번 지문 쉽죠. 간습법은 법적 확신이 없었을 경우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된다가 아니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간습법은요, 재정법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칙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시겠습니다. 5번 지문 제일 앞에 간습이라고 하는 글자에만 꺽쇠를 치시고요. 이렇게 꺽쇠 치시고, 자, 시험장에서 은근히 실수하는 게 간습까지 나왔는데 이걸 간습법이라고 읽으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해서 시험 지문에서 간습까지만 나오면 이거는 사실인 간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간습법은 법칙이기 때문에 법원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조사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인 간습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장 증명 등이 필요한 게 원칙이다. 근데 특이한 판례가 하나 있고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판례에 대해서 좀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인 간습이 나왔는데 지문 중간 정도에 보니까 갑자기 키워드로 경험칙,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경험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되, 나온 적 거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원칙만 잘 봐도 충분할 겁니다. 해서 5번 질문 사실인 간습의 경우는 주장 입증 있을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장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밑에 비교 판례 있지 않습니까? 첫 줄 사실인 간습은 나왔는데 조금 뒤에 보시면 경험칙이라고 하는 키워드 보이나요? 거기 밑줄 긋고 그러면 경험칙이 됐으니까 직권이다까지 짧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 6번 질문 가시겠습니다. 노트 보시고 제가 이제 OT 때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를 제 거를 수강하셔가지고 필기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필기노트 넘버링과 똑같으니까 5번을 딱 펼치시면 되겠고요. 말고 이 문제풀이 강의로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옆으로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하시고 복습하실 때 보시면 민고년 페이지하고 넘버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수월하게 복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사실인 간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인 간습은 우리가 공부할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러니까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사실인 간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강행법규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경우는 그냥 강행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강행법규 영역은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